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6일 화요일입니다.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 그리고 회사 CEO를 누구를 뽑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가라든지 회사 투자 부분들을 결정을 할 때 한난이 CEO의 뭐 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CEO가 어떤 길을 왔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하죠. 3살 버릇 여든까지 못 간다. 미국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는지 코멘트를 드리긴 합니다만, 트럼프 정말 럭비공입니다. 오합지졸 같아요. 비즈니스맨의 이미지, 예전에 그 방송 시리즈에서 You are fire 하는 시리즈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그 이미지를 거의 뭐 비슷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자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 부분들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하고 다우가 1%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마디 때문에. 요즘에 지수하고 똑같죠. 최근 한 달 동안 그 시장 지수 부분들이 변동성을 크게 일으켰던 요건 부분, 물론 트리거는 있었어요. 금리 상승에서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그 알고리즘을 건드렸죠. 알고리즘을 건들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안 1년 동안 상승한 분을 한 번에 다 원점으로 끌어내려 버렸고, 글로벌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뭐 한 나라에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약세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호재의 장세가 제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어제 나스닥이 1%, 다우지수가 1.3%, S&P가 1.1% 정도 상승 부분이 나왔고, 유가가 62달러, 2% 정도 상당히 오랜만에 상승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2% 정도의 급등이 나왔고, 달러도 90달러, 90달러 인덱스도 90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엔화 구로다 총리가 뭐 출구 전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일단 한번 제2의 선임 됐으니까 립 서비스를 했더니 워낙 엔화 강세가 나왔죠. 다시 106선대로 진입이 좀 됐다라는 코멘트. 그래서 어제 이 나스닥과 다우 1% 이상의 급등을 만들었던 것은 반발이 일단 너무 심해요.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공화당 하원 의장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 의회 내에서도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 부분들이 처음에 크게 얘기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수단 부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100을 원하면 한 150 정도 미리 질러놔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할인 디스카운트 부분 할 때도 먼저 크게 질러놓고, 아랍 쪽이 이게 심하긴 합니다. 아랍 쪽에서 그 흥정 부분들 하게 되면 일단 막 10,000원 정도 파는 건데 한 50,000원 정도 불러놓고 그것도 디스카운트 부분들 하면서 그 상술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 부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구단구 있으면 한 100 정도면 150 정도 질러 놓고, 내가 150을 질렀으니까 너한테 양보해 줄게 하고 한 130 정도 하면 자기가 원하는 100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는 거죠. 거의 비슷한 전략 부분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의회에서도 당연히 반대를 하죠. 반대 부분 하기 때문에 어제 그 트위터에 나프타도 지금 작년에 나프타 처음에 회의 진행됐고, 그 다음에 한미 FTA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의 어떤 협상 관련된 부분 서서히 진행되는데, 나프타도 못 풀고 있어요. 나프타도 워낙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계속 정체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내 여론 자체도 상당히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되면서, 나프타가 해결 부분들, 공정한 나프타를 체결하면 철강 관세 계획 처리할 거, 뭐 초등학생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양치기 소년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부분들이죠. 계속적으로 저런 얘기하면 신뢰성은 이미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더 우리가 너무 쉽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는 결론 부분들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탈리아 총선 부분들은 예상했던 대로 중도 우파가 한 37% 정도, 그다음에 단일 정당의 오송 운동이 32%인데 두 곳 모두 정부 구성을 원하는 40% 이상의 득표율을 미진됐어요. 그래서 어제 유럽 증시는 상당히 좀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금융주가 급락이 나왔고 이탈리아 은행주가 급락이 나왔고, 근데 반대로 기술자와 유틸리티 쪽의 상승 부분을 주도하면서 조금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 부분들은 벗어났다는 얘기 드렸죠. 단지 정부 협의체 부분들의 형해가 구성이 되면서 반이민, 반EU 정당이 오송운동하고 북부동맹 연정 구성 여부 부분들이 주목됩니다. 그래서 연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서로의 구성 부분들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건 약간 미진 파동, 이어진 파동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는, 뭐 그 정도로만 일단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나프타 협정 체결이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나프타 재협상 부분에서 별로 했으면 진작했겠죠. 가능성 부분들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 이슈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다.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서로 이제 저기서 이제 절충점 부분들을 찾아가는 거죠. 어차피 내 패가 좋냐, 상대방의 패가 좋느냐를 가지고 좀 더 우위를 점거하는 게 비즈니스 협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래도 여전히들이 남아 있어요. 나프타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미 FTA도 남아 있고, 그다음 중국과의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4월 초 알루미늄과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서로 이제 계속 패싸움 부분들 진행하는 거죠. 패싸움 부분들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 유가가 어제 2% 이상의 급등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말에 리비아 생산량 자체가 38만 배럴 감소됐다는 결과하고, 셰일 오일 부분도 향후 5년 동안 상당히 많이, 그래서 지금 주도권은 글로벌 에너지 부분에 가장 중요한 유가 같은 경우에 컨트롤, 유가의 가격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게 예전에 오펙이 했다면, 지금은 물론 오펙은 감사한 부분들을 근근히 계속 만들면서 러시아하고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생산량 주도권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미국 셰일 오일 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서 가격 경쟁력 부분도 생산을 많이 하면 유가가 빠지고, 생산을 조금 덜 하거나 아니면 재고로 줄어들면 유가가 급등락 부분들 진행하는, 유가의 결정력 자체가 오펙보다는 사우디의 생산량도 물론 이란의 생산량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쪽보다는 미국의 입김 자체가 상당히 더 부각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석유 제품 부분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반대로 원유죠. 미국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거의 450%가 증가가 됐어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미국 원유 부분들 수입을 좀 하죠. 작년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되면서부터 통화정책, 그 다음에 뭐 경제정책, 경제 관련된 부분 압박 부분들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원유 사야 되니까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을 원유를 좀 사오면서 줄여도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선상으로 되고 있어요. 왜? 미국 셰일 오일 부분들 계속 생산 부분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을 그걸로 커버를 좀 시킬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저렇게 엇박 지르고 있는 그런 수단 부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러시아도 지금 LPG라든지 가스 생산 부분들을, 생산 확대 부분들을 유전을 발굴을 하거나 가스전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중국과 그다음 일본과 우리나라와 계속 접촉 부분들 하는 이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쪽에서 생산량 자체, 유럽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반출량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칭점 자체가 미국과의 셰일가스의 충돌 부분들, 그러니까 그걸 더 많이 생산하고 수요처 부분들을 영업처 부분들을 넓히기 위해서 다 통상정책 부분들을 일부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도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원유의 수입량 자체가 거의 45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어제 넷플릭스가 최근에 넷플릭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쪽에서 넷플릭스로 인해서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들이 많이 증가를 됐죠.
그 효과가 우리나라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신고가 파동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이 컨트리의 신고가 파동하고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일단 넷플릭스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적어도 무섭기는 합니다. CJ 그룹이 좀 많이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넷플릭스가 무서워요. 네, 통신 부분들 뿐만 아니라 방송 부분들 장악하는, 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무료 정책 부분들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발을 들였는데, 이제는 동영상을 사서 보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거의 60%가, 우리나라가 35% 정도에서 빠르게 시장 투입 부분들 하면서 기존 유료 방송 채널 부분들을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여기는 조만간 M&A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발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한국이라는 아시아 적 진출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컨텐츠를 사요. 사면서 자기 채널에 방영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좋기는 합니다. 왜? 우리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면 우리나라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 판권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작사들에게 더 많은 수주 부분들을 일거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자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플랫폼 부분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물주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 종속 관계 부분들로 바뀌고 있는 부분, 그러해서 선반영 효과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는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 부분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종속된다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유료 시장 부분들을, 방송 시장을 상당히 빠르게 점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본격 협력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를 좀 추격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을 진행한다 하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관세 정책, 그로 인해서 원하는 건 많아요. 원하는 위한 폐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1% 정도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개선한 기대 부분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분기 매출 4%를 증가하는 그런 매개체 부분들을 했고, 트럼프는 어떻게든지 지지율 하락 부분들에서 중간 선거를 위해서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조금씩 불확실성이 100이라면, 최근에 불확실성을 100이라 하면 한 80 정도, 70 정도, 80 정도까지 서서히 불확실성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코멘트 들으면서 3월 6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